예. 볼펜 좀 빌려주실까요? 네, 고마워요. 가만있어 보자. 우리 오빠 이름이 네, 찾아볼게요. 윤수. 윤수. 어제도 왔었죠. 윤수. 그 다음에 저 뒤에 오빠 이름이 열이 오빠인데. 열이 오빠 없네? 무슨 열이 오빠였죠? 양원열? 양원열. 여기는 없네. 양원열. 오케이. 어제도 왔었죠. 그 다음에 얘가 재우. 재우. 박재우. 재우 어제도 왔었고. 그 다음에 민추 언니. 민추 언니도 어제도 왔었고. 그 다음에 건휘? 건휘 오빠, 그죠? 건휘 오빠 맞죠? 아닌데? 오빠 이름 뭐였더라? 건우. 건우. 그렇구나. 건우. 건휘는 누구야? 건우 오빠. 됐고. 연수. 오케이, 됐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뭐 체크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자, 또 오셨나? 치효. 그 다음에 도준영. 그 다음에 손현준. 그 다음에 안호진. 그 다음에 전예진. 오케이. 자, 봅시다. 여기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볼 것은 6번 했죠. 자, 그 다음 해볼까? 8번 한번 해봅시다. 8번. 에잇. 자, 8번. 얘는 연력학 제2법칙. 자,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우선 간단한 이제 개념 정리만 좀 하면 이제 8.1 해서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 사실은 이제 입시에서 잘 나오거든요. 더 이상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입시에서는 이게 끊임없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중요하니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표현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 바로
그 연대 입시에는 그 뭐냐 문제를 푸는 것도 있는데 그 어떤 단락을 주고 거기에서 몇몇 그 중요한 개념을 정의해라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뭐 문제에서 뭐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시오라거나 혹은 뭐 설명이 틀린 부분을 골라서 뭐 논술해 보시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화학이나 물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들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바로 개라고 하죠. 개. 자 시스템의 정의가 뭐예요? 그거의 정의가? 시스템의 정의가 뭐예요? 바로 연구자의 관심 영역이에요. 요걸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구자에 따라서 시스템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시스템의 정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서라운딩, 우리가 이제 주위, 뭐 주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데, 얘의 정의는 뭐예요? 서라운딩의 정의는 뭐예요? 무슨 소리죠? 교회?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스산하고 음산하잖아요. 뭔가 그 왜 무슨 영화에서 막 적그리스도 이런 거 알아요? 적그리스도 막 악마 사탄의 탄생 뭐 영화에 나온 그런 거 막 그런 거 아닌가? 오 무서운데? 그래. 윤수 귀신 좋아해요? 아 그래. 갑자기 뭐 귀신 나올 것 같은데? 무슨 소리지? 그래. 하여튼 그렇다. 자 이게 주위 주변. 얘는 이제 그 정의가 뭐예요? 민추 이 정의가 뭐예요? 아 그쵸. 멋져요? 바로 not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아닌 거를 그냥 저렇게 서라운딩이라고 정한 거예요. 일종의 여집합? 여집합이라는 말 쓰죠, 그렇죠? 수학에서. 네, 뭐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라운딩의 또 하나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는 바로 연구자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서라운딩이에요. 자, 이거는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되게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그래서 화학 반응을 하기 위해서 뭐 온도를 막 200도까지 올리고 막 기압을 100기압으로 한다. 그런 화학 반응을 내가 관심이 있어서 연구한다고 쳤을 때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뭐 200도씨 100기압에 내가 있을 수는 없잖아. 죽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연과학의 연구는 연구자가 이 개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바깥쪽으로 나와서 서라운딩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연구되는 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서라운딩은, 그래서 이 자연과학은 철저하게 대상에 대한 직접적 연구예요? 아니면 간접적 연구예요? 서라운딩은 대상에 대한 간접적 연구라는 거. 이게 그 뭐냐면 자연과학은 대상에 대한 간접적 연구라는 것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라운딩의 이제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연구자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연구자가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간접적 연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스템과 서라운딩을 합쳐서 그걸 이제 뭐라고 해요? 영어로는 이제 우주라고 하고 뭐 우리말로 우주라고 할 수 있고 영어로 유니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번역하느냐? 우주라 하기도 하고 뭐 전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를 모든 종류의 이거 진짜 뭔 소리야? 연력학 함수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하려고 하는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엔트로피잖아요. 그럼 짜잔, 엔트로피로 표현을 하자면, 자, 전 우주의 엔트로피는 바로 시스템의 엔트로피에다가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뭐 이거 말고도 뭐 표현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여튼 등등등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자연과학에서는 시스템 서라운딩 유니버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자, 두 번째는 바로 요거 1 한 다음에 델타 S 유니브가 0보다 크다. 그 다음 두 번째 델타 S 유니브가 0보다 작다. 그리고 세 번째 델타 S 유니브가 0이다. 자, 요거에 대한 표현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건 뭐냐? 이걸 언제 이렇게 생각하느냐? 얘는 어떤 변화를 상상했을 때. 자, 이 아래쪽도 어떤 변화를 상상했을 때. 그것이 자발적이다 라고 할 때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물론 그 수학을 우리가 다 공부하려고 하면 매우 힘들어요. 공부도 오래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뭘 많이 봐야 되는데 그냥 그때 그간 이제 선배들이 해놓은 결과만 그냥 살펴보자 이런 말이야, 그죠? 자, 일단 어떤 변화를 상상했을 때 그거 이제 자발적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윤수 자발적이다 영어로. 아, 기억이 안 난다. 아, 그렇구나. 바로 연수 영어로? 안 몰라. 민추언니 영어로? 안 몰라. 그다음에 제우. 그렇죠. 웬일이 돼? 좋아요. 자, 바로 스폰테이니어스죠. 제우 고마워요. 기억해줘서. 자, 그러면 저 자발적이다 혹은 스폰테이니어스의 뜻이 뭐예요? 뜻을 알아야 돼요. 저 말의 뜻을. 근데 저 말 뜻을 되게 쉬운 말인데 그 많은 물리학 책이나 강사들은 되게 어렵게 가르쳐요. 근데 쉬운 건데 어렵게 가르쳐요. 네, 되게 나쁜 건데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하는 건. 바로 뭐다?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하는 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하는 거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다? 말하는 사람이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정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사기치려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해주고 하려고 하는 이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연력학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수업을 들은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되게 쉬운 말이에요. 근데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수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얘는 당연한이에요. 상식적인이란 뜻이에요. 혹은 영어로 쓰자면 natural, rational 이런 거랑 같은 뜻이에요. 당연하다, 상식적이다, natural, rational 비슷비슷한 말인 건 알죠? 그거의 또 다른 표현이 spontaneous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렵게 번역한 게 자발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변화를 상상해요? 어떤 변화를 상상하냐면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지.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확 떨어지는 상상할 수 있지? 할 수 있잖아. 하면 그 상상이 우리 실제 인생에서 그 상상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야, 당연한 상상이야?
당연하잖아요. 그럴 때 그 상상에 대해 계산을 하면 전 우주 엔트로피가 무조건 0보다 커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연력학 체계예요. 무조건 그런 상황에 계산을 하면 전 우주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알겠죠? 알겠죠? 네, 그렇게 전체가 조작되어 있는 시스템을 연력학이라고 해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변화를 상상했는데, 그럼 그것이, 자 봅시다. 그것이, 이건 양수고 이건 음수잖아요. 그럼 이게 양수고 음수면 서로 무슨 관계예요? 반대말이지. 반대말이지. 그럼 여기다가 반대말 쓰면 되겠지. 여기다 반대말 쓰면 뭐야? 비자발적이다. 라고 쓰면 되겠지. 그죠? 그럼 비자발적은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spontaneous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non spontaneous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자발적이니까 비자발적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자발적이 나쁜 말인 것처럼 비자발적은 사실은 더 나쁜 말이에요. 왜냐하면 훨씬 더 쉬운 표현이 있거든요. 이 non spontaneous 혹은 비자발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민주, 저거 쉬운 말로 무슨 말이에요? 어? 뭐라고요? 언내추럴. 예, 뭐, 네. 그냥 반대말을 쓴 거죠, 그냥. 그렇죠? 뭘까요? 윤수 오빠, 쉬운 말로 뭘까요? 쉬운 말. 딱 오는 느낌 딱 오는 말. 바로 impossible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뭔가를 상상했는데 그게 절대 안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전 우주 엔트로피가 0보다 작게 나와. 변화가 작게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예를 들어 이거죠. 자, 상상은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상. 예를 들어서 막, 윤수가 막, 블랙핑크 제니와 브런치 데이트. 윤수 어때요? 그렇죠. 상상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자발적, 비자발적? 아니, 뭐, 자발적일 수도 있죠. 뭐, 알겠죠? anyway. 뭐든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상. 폭포수, 물이 있는데, 갑자기 잔잔한 호수에, 갑자기 물이, 확 해가지고, 이 호수에 있는 물이 싹 다 말라버리고, 확 물이 올라가지고 상류로 다 올라가 버렸어. 자, 상상할 수 있어? 상상하면 안 돼? 상상할 수 있잖아. 머릿속에 무슨 그림이건 못 그려. 다 그리지, 머릿속에. 머릿속에 그 그림을 그릴 수는 있으나 상상을 하지만 그건 나의 실제 경험에 미루어 보았을 때 가능해, 불가능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상황에 대한 계산을 하면 계산 결과가 무조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알겠죠? 이런 체계를 연력학이라고 한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전 우주 엔트로피가 0이다. 그럼 이건 어떻게 돼야 되겠어? 0은 양수인 거 음수인 거 하고도 이게 다 반대해야 되거든. 그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반대로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얘는 어떤 변화가 없는 걸 뜻해요. 상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일체의 거시적 변화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완전 정지된 이미지. 그게 바로 전 우주 엔트로피가 0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 평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요거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세 번째는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렇지. 이 엔트로피의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엔트로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열. 열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엔트로피도 무조건 커집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열은 chaotic motion. 우리말 번역은 무질서 운동이에요. 열은 chaotic motion을 증가시킵니다. chaotic motion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그 무질서한 정도가 사실은 뭐 엔트로피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나의 질문, 무질서 운동이 뭐예요? 민주야, 무질서 운동이 뭐예요? 무질서 운동이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쓰잖아? 그럼 이런 말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뭐를 가지고 무질서 운동이라고 하냐는 거지. 자, 예를 들어, 자, 이게 그릇이 있고, 여기 이제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히터를 두고 가열을 해. 그럼 여기 뜨근뜨근해지면 여기 이제 이거 시뻘개지겠지. 시뻘개지면서 뜨끈뜨끈해지면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열이 이렇게 전달이 될 텐데 그러고 나면 이 안에서 물이 어떻게 돼? 물이 여기서 이 상태에서 막 이렇게 푹 이렇게 하잖아. 그지.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이런 움직임. 대류라고 하잖아요. 대류. 이 대류가 바로 무질서 운동의 대표적인 예지. 맞아요? 그런데 이 chaotic motion과 이 상보적인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또 다른 예. 이 그림이 잘 그려지려나 모르겠네. 공을 팍 던져요. 그럼 이제 누군가가 여기서 이제 앉아서 이 공을 딱 받겠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이 공의 움직임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organized motion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말 번역은 정렬된 운동. 그래서 저 chaotic motion의 그 상보적인 개념으로 organized motion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정렬된 운동과 무질서 운동의 정의와 차이를 알 수 있겠어요? 뭐예요? 윤수 어떻게 돼? 차이. 자, 어쨌건 둘 다 움직이는 거 맞죠? 손을 떠난 야구공도 움직이지만 물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물 분자도 움직이잖아요. 둘 다 모션 맞죠? 근데 하나는 보시다시피 하나는 저거 뭐 무질서하다고 하고 하나는 정렬됐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고요? 바로
무질서 운동은 이겁니다. 무게중심이 변치 않는 움직임이에요. 그러면 오거너즈드 모션은 뭐예요? 얘는 무게중심이 그렇다면 뭐겠어요? 움직이는 운동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죠? 물론 이 두 개가 섞이는 경우도 있어요.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 약간 그러니까 일부 무게중심이 살짝 변하면서 약간 무질서가 섞이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그냥 뭐 칼로 무자르듯이 구분하자면 무게중심이 불변이냐 무게중심이 움직이냐로 이 둘을 뭐냐면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면 물이 신나게 대류해서 움직이지만 이 물의 무게중심 이쪽은 변해요 안 변해? 이건 변할 리가 없지. 만약에 물을 끓였는데 물이 무게중심이 변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물을 끓였는데 무게중심이 변한다는 얘기는 물을 끓여서 갑자기 물이 공중부양으로 붕 뜬다는 얘기야. 그런 일은 벌어져 안 벌어져? 있을 리가 없잖아.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쨌건 열은 이런 식의 무질서 운동을 증가시키는데 그 또한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용이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어디 지울까? 자, 여기 줄게요. 9, 8. 자, 그 다음에 3. 엔트로피 영향을 주는 요인들. 자, 1은 열이고요. 두 번째는 온도입니다. 온도. 이 온도가 낮을수록 엔트로피가 커진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델타 S가 커진다. 얘는 뭐냐면 그 대상이 저온 조건일수록 온도가 낮을수록이에요. 동일 열량을 흡수했을 때 케이오틱 모션의 증가율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렇게 뭐 숫자로 보자면 뭐 이런 건데 0, 1, 2, 3 계속 증가하는 거 맞죠? 증가하는 거 맞죠? 근데 잘 봐요. 자, 1에서 2가 되는 건 몇 프로 증가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보시다시피 똑같이 증가하는 양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1에서 2로 증가하면 몇 프로 증가하는 거예요? 100% 증가하는 거죠. 근데 2에서 3이 되면 몇 프로 증가하는 거예요? 50% 증가하는 건가?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0에서 1이 되면 몇 프로 증가하는 거예요? 무한만큼 증가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뭐가 없을수록 뭐가 들어올 때 증가 비율이 점점 커지는 거고요. 점점 많아질수록 똑같이 들어와도 증가 비율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열을 흡수해야 엔트로피가 증가하거든요. 왜냐하면 열이 케이오틱 모션을 강화시키니까. 근데 원래 온도가 낮을수록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자들은 무질서 운동을 덜 하고 정렬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열이 들어와서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되면 그 비율이 더 커진다는 뜻이죠. 알겠죠? 그래서 저 두 가지 요소가 엔트로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바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를 표현해 봅시다. 자, 시스템하고 서라운딩을 더하면 유니버스가 된다고 했죠. 그 서라운딩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짜잔. 이렇게 표현돼요. 이게 바로 사실은 엔트로피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자, 이 위에 Q 서라운딩은 뭐냐면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량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열이 증가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했죠. 그럼 서라운딩 입장에서도 열량이 변할 수 있는데 그 서라운딩 열이 많아지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온도가 감소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했죠. 그럼 온도가 그래서 분모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여기에 있는 엔트로피 영향을 주는 요인 1번하고 2번은요. 사실은 설명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이게 저게 사실은 명확한 근거가 있는 설명이 되기가 어렵냐면 클라우지우스라는 물리학자가 그냥 T분의 Q를 엔트로피로 정한 거예요. 그냥. 무슨 말 알겠어요? 자, T분의 Q라고 이렇게 함수를 딱 정하면 이 함수가 묘한 수학적 특징을 갖거든요. 그 수학적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 T분의 Q가 좀 이상한 성격이 있네? 그럼 그냥 T분의 Q라고 할 수는 없고 이름을 붙여주자 라고 해서 엔트로피라는 이름을 붙인 거여서 사실은 엔트로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얘를 엔트로피로 정한 거예요. 원래는 알겠죠? 근데 이제 그냥 정했다, 그냥 외워라 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이런 식의 설명들을 만들어 붙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원래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클라우지우스라는 물리학자가 이걸 그냥 정한 거예요. 알겠죠? 이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뭐 그러려니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그냥 알겠죠?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수식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근데 단 언제 이 수식을 쓸 수 있냐면 바로 시스템에서 발열 이건 흡열 이건 관계없이 온도가 일정한 거대 서라운딩에서 엔트로피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쓰시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란 말 알죠?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 이제 질문해 볼게요. 자, 발열 반응이면 뜨끈뜨끈해지죠? 아니? 발열 반응은 뜨끈뜨끈해지죠. 자, 그래서 물어볼게요. 뜨끈뜨끈하다라는 건 시스템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서라운딩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자, 발열이면 따뜻해지죠? 그러면 그 따뜻해지는 건 시스템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서라운딩이 따뜻해진 거예요? 자, 나무가 활활 타고 있어요. 그럼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럼 나무의 연소 반응을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럼 뜨끈뜨끈해지죠. 그럼 뜨끈뜨끈해지는 건 시스템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서라운딩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연수 어디가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바로 서라운딩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자 봐요. 연력학, 그 다음에 뭐 자연과학, 뜨겁다,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어낸 표현이죠? 자, 예를 들면 화산 분출이 되면 거의 뜨끈뜨끈하게 나오잖아요. 뜨끈뜨끈한 용암이 나오잖아요. 그럼 용암이 뜨끈뜨끈하다라는 그 말을 누가 만들어내고요? 이 모든 건 누구의 표현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표현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우 불 폈더니 따뜻해 라고 말을 누가 하냐고요. 그 말을 나무가 해요? 나무가 내 몸을 불살라서 연수 반응이 됐더니 지금 따뜻해 라고 나무가 얘기하나요? 따뜻하건 차갑건 다 그건 누구의 표현이에요? 사람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 돼서 따뜻하다, 따뜻해졌다 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말일 뿐인 거지. 그게 지금 그 막 타고 있는 그 물질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무조건 어디 서 있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어디 서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in the 어디에? 서라운딩에 있다고 했죠? 즉 사람은 서라운딩에 있는 변화를 인식할 뿐인 거예요. 자연과학은 항상. 무슨 말 알겠죠? 즉 서라운딩에서 변화를 인식해서 시스템의 것을 간접적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시스템은 말을 해요? 말을 안 해요? 시스템은 말해줘요? 말 안 해줘요? 예를 들면은 A하고 B가 반응해서 C하고 D가 되는 화학 반응이 있다고 쳐봐요. 그 화학 반응을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 화학 반응이 무슨 예의를 해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면서 지금 제가 A인데요 B랑 충돌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 안 하잖아. 제호야, 그죠? 즉 모든 자연과학은 서라운딩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걸 명심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발열이 되면 뜨끈뜨끈해지고 흡열이 되면 차가워지는데 그건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다? 서라운딩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무슨 말 알겠죠? 이거 명심해야 돼. 명심해야 돼. 그런데 놀라웠게도 온도가 안 변한대. 온도가 안 변한대. 왜? 서라운딩이 뵙다 커서. 자, 무슨 말이냐면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물을 올려놓고 화석연료로 불을 지폈어요. 그럼 화석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은 당연히 발열이죠. 그럼 그 열만큼 그 나온 열만큼 물도 끓였겠지만 물을 끓이고 남은 열은 어디에 흡수됐겠어요? 우리 주변에 흡수됐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라면 끓여 먹고 남은 열이 지구에 흡수되는 바람에 그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고 그래서 북극곰이 전멸한 거지. 그래서 북극곰의 멸종 원인은 당신이 라면을 끓여 먹어서야 라고 얘기할 수 있나? 무슨 말 알겠죠? 네. 근데 이제 점점 정말 그게 당신 책임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한 100년 전에는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 인류가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정말로 인류가 행한 이런 엄청나게 많은 화석연료의 사용 때문에 진짜 지구 온도가 변해가고 있죠. 변해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 이제 전 인류가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라.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지만 100년 전 물리학 관점에서는 온도가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서라운딩이 거대한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지구요. 지구. 아시겠죠? 그런 정도의 크기에 대해서는 서라운딩 엔트로피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말입니다.
뭐든지 아시겠죠? 그 생각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거기에 있는 이 8번 문제를 한번 예상을 해볼 텐데, 자, 이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자, 요거. 자, 이 8번 문제 한번 보자. 8.2.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뭘 해볼까? 어떤 상황이냐면 A 자, 어떤 집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겨울이야. 그래서 0도씨야. 근데 집이 이제 20도씨였는데 외출을 한 거지. 그랬더니 나중에 이놈의 집이 0도씨가 된 거야. 자,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말. 그러니까 외출하면서 이제 난방을 껐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겨울의 대기 환경을 이걸 서라운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집을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제 외출하면서 이렇게 난방을 오프 뭐 하건 말건 어쨌건 이런 상황에서는 이 집에서 대기 환경 쪽으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오, 이렇게 열이 이동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열이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자, 여기 줄게요. 네, 줄게요. 저 상황을 이제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자, 우선 첫 번째 1 시스템 관점이에요. 1. 자, 시스템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한 거예요, 열을 방출한 거예요? 이 관점에서? 자, 시스템 입장에선 쟤는 어떻게 된다? 열을 방출한 거죠. 맞나요? 집 입장에서는? 그럼 열을 방출했다. 그걸 바로 뭐예요? 발열이라고 하죠. 발열. 다른 말로. 그걸 연력학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Q 시스템이 짜잔. 그래서 여기 이제 Q라고 되어 있는 건 그 열량의 변화량을 이렇게 Q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의 경우는 변화량이 줄어들었다. 열을 방출했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시스템 입장에서는 무질소도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무질소도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무질소도 증가해요? 감소해요? 무조건 감소죠. 왜? 열은 항상 뭐를 유도해요? 열은 항상 뭐를 유도한다고 했어요? chaotic motion 을 유도하게 돼 있는데 그게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졌으니까 무질소도도 줄어든 거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얘는 델타 S 시스템은 감소.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2. 서라운딩 관점. 1. 자, 서라운딩은 흡열이죠. 맞나요? 왜냐하면 열이 집에서 대기 중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대기가 이 열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기 입장에서는 흡열이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바로 Q 서라운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열량이 증가하면 이것의 무질소도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는 양수, 아니 전 우주란다.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양수.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세 번째, 이러한 지금의 변화는 말도 안 되는 변화예요? 당연한 변화예요? 당연한 변화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델타 S, 여기다 쓸까?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바로 델타 S 유니브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델타 S 유니브를 어떻게 그러니까 뭐냐면 분석할 수 있냐면, 시스템의 엔트로피에다가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를 더한 것으로 항상 표현할 수 있는데, 시스템은 지금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서라운딩은 어쨌거나 무질서도가 증가하니까 플러스 값을 갖는 거죠. 그런데 당연한 과정이니까 전 우주 엔트로피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우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와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 이 둘 중엔 어디가 더 크게 변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쪽이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를 더해서 플러스가 된 거면 바로 얘가 값이 더 커야 말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과정에서는 저런 식의 연력학적 분석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세요. 됐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충전이 안 됐었네.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자, 잘 보고 있지. 특별한 거 없지. 좋아.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그림 지운다잉. 그림 지울게요. 그림을 지우자. 쓱쓱쓱쓱.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20도씨예요. 20도씨. 20도씨인데 워터가 있어요. 워터 알죠? 워터인데 상상하는 거야. 뭐 하자고? 뭐 하자고? 상상하는 상상. 어떤 상상을 해? 얘가 몽창 아이스로 바뀐 거야.
뭐 상상할 수 있지. 무슨 말 알겠어요? 해리포터가 나타나면 이런 게 되잖아. 응? 윤수 해리포터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 하여튼 그래서 워터가 아이스가 되는 상상을 해보자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러면 워터가 아이스가 되는 과정은 당연히 워터 입장에서는 열을 내놓는 거야, 열을 방출하는 거야. 워터 입장에서는. 자, 잘 봐요. 그냥 이걸 생각하지 말고 워터와 아이스 상태를 생각해 보자고. 둘 중에 어디가 무질소 운동이 더 많아? 얘가 무질소 운동이 더 많지. 그럼 어쨌거나 얘가 이렇게 되려면 얘는 뭘 해야 돼? 열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야 워터가 아이스가 될 거 아니야. 즉 워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증기에서 열이 빠져나와야 물이 되고 워터에서 물이 빠져나와야 아이스가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20도씨를 주변에 서라운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이 워터를 시스템이라고 보자 이런 말이야. 그럼 시스템은 보시다시피 어쨌거나 열이 빠져나왔지. 그러면 시스템 입장에서는 발열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물이 아이스가 됐잖아. 물이 아이스가 된 건 딱 봐도 무질소도 증가야, 무질소도 감소야. 무조건 무질소도 감소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워터가 아이스가 된 그 그림 속에서는 무조건 이 시스템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서라운딩 관점. 어쨌건 서라운딩은 이 시스템이 내어놓은 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내어놓은 열을 얘가 받아들였겠지. 그지? 받아들였겠지? 그러면 서라운딩은 하여튼 그만큼 흡열일 거야. 그럼 열을 받아들이면 무조건 무질소도가 증가하지? 무슨 말 알겠어요? 증가하지? 요까지는 아까 필기하고 똑같지. 자, 그런데 이때 이 상황을 보자고. 20도씨에서 워터가 아이스가 됐어. 지금의 이런 변화는 무슨 변화야? 이런 변화는 무슨 변화야? 지금 이런 20도씨로 뒀는데 워터가 아이스가 돼. 무슨 변화? 이게 무슨 변화? 뭐라고요? 그 비자발적. 좋아요. 근데 더 좋은 말이 있다고 했죠. 바로 임포서블이라고 했죠. 불가능한 변화에 대해선 연력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감소한다 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럼 요 경우 자 어쨌거나 얘 값이 음수가 돼야 돼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변화에 대해선. 그렇다면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지금 감소하고 있고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건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근데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왜? 얘는 상상할 수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변화니까.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둘 중에 어디가 더 큰 크기를 가져야 되겠어요? 이쪽이 더 커야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한 엔트로피나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된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뭐? 이렇게 지금 이 주어진 변화가 당연한 변화냐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변화냐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죠? 알겠죠?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또 조금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